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자, 일부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논평을 냈는데요. 이 국정농단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이미 수사할 만큼 다 한 거 아니냐? 왜 다시 건드리느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조사를 했었지만 특조위 자체가 법에 명시된 종료기간보다 훨씬 앞당겨서 강제적으로 종료됐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었고 따라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국정농단 관련돼서도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는 했다고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흡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사 상황을 점검해보고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좀 점검해보라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 언론 같은 경우도 이런 지시가 국민 분열과 갈등을 몰고 올 뿐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적절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겨울에 국민분들께서 이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오셨던 이유가 바로 국정농단 그리고 세월호 관련된 진상규명의 부족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기 위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다면은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조사한다거나 또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세력들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열망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국정농단 사건, 특히 이제 정윤의 문건 파동을 이제 콕 찍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하시기도 했는데, 자, 조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일단은 그 워딩 자체만을 본다면은 이제 조사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조사와 수사는 구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해서 수사기관들이 하는 것이고 조사는 특정 범죄 혐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사실관계라든지 또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행정기관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겠다라는 취지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사의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민정수석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이제 행정조사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죠. 수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범죄 혐의를 딱 전제해놓고 그런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헤치는 거라면은 그런 광범위하게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는요? 세월호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미 발의되어 있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의 처리 시한을 국회에서 좀 당겨줄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안 된다면은 대통령 직속기구 비슷하게 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대통령 직속으로 놓고 그런 차원의 조사기구 수립 및 조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놓고 막 위원회라든지 이런 형태를 꾸려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하기 전후에서도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됐던 게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약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서는 조사나 수사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고 심지어는 저항까지 하는 상태였다면 지금 현재는 정부와 정권 자체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이게 이제 그 국회에서 제2의 특조위 같은 경우 법률안을 좀 통과를 시켜서 법적 기구화 해가지고 다시 조사하는 방법 이런 걸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말에 법안을 발의해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올해 11월에 이제 통과 예정인데 그래서 대통령님도 이 11월에 통과 예정인 것을 좀 당길 수 있으면 좀 당겨봐달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 같이 소극적 자세를 갖고 있는 정당들과 협상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간을 가도록 놔둘 수는 없으니, 네.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서라도 좀 일차적인 조사를 좀 시작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건데, 네. 그 차원에서도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 기한을 좀 당기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내용 접하셨죠,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세월호 관련해서 위문관 1층 서버에 그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가 돼 있으면 아시다시피 30년까지도 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검찰 수사 단계나 이럴 때 필요하면 이제 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검찰의 어떤 수사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공개할 수 있도록 해보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는 있겠는데, 네네. 구체적인 경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고민된 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민정수사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흡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수사 상황을 점검해보고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좀 점검해보라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 언론 같은 경우도 이런 지시가 국민 분열과 갈등을 몰고 올 뿐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적절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겨울에 국민분들께서 이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오셨던 이유가 바로 국정농단 그리고 세월호 관련된 진상규명의 부족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기 위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다면은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조사한다거나 또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세력들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이요? 대통령 직속으로 놓고 예, 그런 차원의 조사기구 수립 및 조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 놓고 막 위원회라든지 이런 형태를 꾸려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하기 전후에서도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됐던 게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약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서는 조사나 수사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고 심지어는 저항까지 하는 상태였다면 지금 현재는 정부와 정권 자체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자, 일부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논평을 냈는데요. 이 국정농단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이미 수사할 만큼 다 한 거 아니냐? 왜 다시 건드리느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조사를 했었지만 특조위 자체가 법에 명시된 종료기간보다 훨씬 앞당겨서 강제적으로 종료됐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었고 따라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국정농단 관련돼서도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는 했다고 하지만 우병우 전 공세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열망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국정농단 사건, 특히 이제 정윤의 문건 파동을 이제 콕 찍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하시기도 했는데, 자, 조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일단은 그 워딩 자체만을 본다면은 이제 조사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조사와 수사는 구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해서 수사기관들이 하는 것이고 조사는 특정 범죄 혐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사실관계라든지 또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행정기관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살펴보겠다라는 취지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사의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민정수석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이제 행정조사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죠. 예. 수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범죄 혐의를 딱 전제해 놓고 그런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헤치는 거라면은 그런 광범위하게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는요? 세월호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미 발의되어 있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의 처리 시한을 국회에서 좀 당겨줄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안 된다면은 대통령 직속기구 비슷하게 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